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등등등등등 다 들어가서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가능할 수 뜻입니까 있다고. 단지 지금요?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다음 주에나 이렇게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예. 실질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단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정치적 빚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막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번복한 셈이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거 사과드립니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또 보겠습니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더해서 죄송합니다까지 붙였습니다. 4번의 고개를 숙인 거예요. 3번의 사과, 1번의 죄송, 4번의 고개 숙임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석수라고 하는 어떤 그 실리, 예. 또 그 다음에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 이 속에서 사실은 주판화를 튕겼던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만에 하나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경우에는 당내 또 분열까지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러다가는 개도 잃고 구럭도 다 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당내 비판 또 당외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쪽에 의존하지 않고 예. 본인의 어떤 책임으로 나름대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어찌 보면 병립형으로 만약에 퇴행했더라면 예. 과거로 제도를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또 굉장한 비판을 받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최악은 아니지만 차악의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남는 건 뭐냐? 예. 결국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 또 다당제 정착을 위해서 위성정당을 준연동형으로 가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던 대선 약속을 예. 지키지 못한 국민과의 신뢰로 가는 부분은 여전히 남는 숙제가 돼버렸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제도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범민주개혁 세력의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채택하지만 예. 그동안 약속해왔던 위성정당 방지법 등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역할 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각인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자칫 이재명 대표가 허언하게 되는 결국 국민들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만드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먼저 움직였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위성정당은 창당 발기인데까지 했는데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당명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그동안 여야가 옥신각신한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건데
지금 정기남 교수님이 병리평이 퇴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죄송한데 저는 병리평이 무슨 퇴행인가? 오히려 준연동형이 퇴행이지. 이거는 위성정당이 이제 생겨났을 때 예. 병리평하고 준연동형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준연동형의 목적은 소수정당을 그 원내에 진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성정당 만들면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냥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전혀 되죠.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병리평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양대 정당으로 가는데 예. 준영동형은 중간에 이상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우회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양대 정당. 지금 20대 국회죠 지금. 예. 지금 20대 국회의 모습이 그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뭐 20대 국회 남탓하는데 지금 21대 국회입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예. 결국은 양당제잖아요. 준연동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수완박 같은 거는 전격적으로 뭐 한두 달 만에 금방 뭐 그 국회의원들 꺼졌다 안 꺼졌다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시간도 충분하고 제1당이고 그다음에 한번 겪어봤고 애당초 이걸 만든 게 민주당이고 모든 게 다 민주당 잘못인데 예. 이걸 왜 어떻게 여당 탓으로 돌리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은요. 앞으로 이런 정당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라고 나오는 표현이 조국당, 송영길당 등등등 이런 당들 비례정당으로 잔뜩 나오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앞서서 벌써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담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이들을 살려냅시다.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돌 하나는 들겠다 이런 얘기는 답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이른바 이제 옥중 창당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요. 이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신당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를 넘지 못하면 한석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예. 근데 지난 이제 21대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대전환 이런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어떤 통합형 비례정당을 보면 예. 결국은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그런 정당들까지 다 포함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 야권 성향 시민단체 또는 다른 야당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비례 정당을 만들다 이 그렇죠. 뜻입니까? 거기에 그럼? 보면 이제 기본소득당 21대처럼 뭐 기본소득당 또는 시대전환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송영길의 뭐 검찰 독재 반대당 뭐 예. 조국신당까지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보통 일각에서는 그냥 병리평을 선택할 거라는 그런 뭐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예. 워낙 정치적 실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준연동형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마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책 실리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반윤 연대하에 어떤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그것을 리더하는 어떤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도 같이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통합 비례정당 이 표현을 썼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등등등등등 다 들어가서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가능할 수 뜻입니까 있다고. 단지 지금요?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다음 주에나 이렇게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예. 실질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단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정치적 빚을 갖고 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 어떤 대표로 만들어준 부분에 도움 준 거, 지역구를 승계하게 한 것도 예. 어떤 이번에 당대표 된 데까지 굉장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치적 빚이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본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고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맥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아마 어떤 형태로 뭐 이 비례 부분을 뭐 할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가능성마저도 이제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선거 제도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바꾸면 거기 따라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부터 정의당과 야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의당을 뒤통수 친 건 자기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 가는 겁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거기서 얘기 듣고 바꾼 거예요? 그럼 정말 양당이 이것이 문제라 생각하면은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입장 발표처럼 고심 끝에 준위성 정당 뭐 이런 거는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직무유기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